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한당이 병신당이 된 이유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자한당의 무력함 속에 찬불이 터지고 있고, 보수 유튜버들도 하나같이 자한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초리를 드는 것만이 능사겠습니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랬을 때 보수 지지 세력들이 자한당에서 등을 돌리게 되고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은 저 악질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만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평론가들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한당이 이런 호기에 저런 병신짓을 하고 있다면 분명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 마두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저 악질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포악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누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때 매우 강성이었던 김진태 의원이 요즘 어떻습니까? 분명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송곳 같던 여전사 전희경 의원은 어떻습니까? 요즘 조용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얼마 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강연재 변호사도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글을 쓰고 조용합니다. 이현주 의원도 보수로 전향한 후 강성으로 나가다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법, 언론을 포함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이 사악한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반대자들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튀는 사람 불러서 소위 말하는 참교육 한번 안 시켰겠습니까? 이 정권에 한번 걸리면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박선주 대장 한번 보세요. 공감병 갑질로 넣었다가 안 되니까 184만원 뇌물 받았다고 뒤집어 씌워서 잡아놓고,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박찬주 대장이 워낙 절친이라서 억대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과 몇 년 만나면서 먹은 밥값 총합이 184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뇌물이라고 잡아넣지 않습니까?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병우 수석,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될 때까지 계속 청구해서 결국 잡아넣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은 몇 번 청구했습니까? 이재수 사령관은 어떻습니까? 개가 웃고 소가 웃을 구테타 모의라고 덮어 씌워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 하에서 도대체 감방 간 사람이 몇 명이고 자살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옛날에 군사 정권 때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어쩌다가 고문받다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자살해서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데모하던 놈들 붙잡아서 주모자 불어라, 조직 불어라 하니까 억울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뭡니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구태타니 뭐니 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 사법부 다 장악되어 있으니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 정권 하에 자살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직접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간접 살인도 살인입니다. 이들에게요, 한번 걸리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영장 기각되면 또 다른 사유를 걸어서 자기들이 잡아넣고 싶은 사람 끝까지 잡아넣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김무성, 김성태 등 탄핵 세력들입니다. 저는 김무성 일당 등 탄핵 세력을 그냥 단순히 탄핵 세력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친박, 친이가 싸웠다고 하더라도 탄핵,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촛불 광풍 속에서 탄핵을 하면은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자한당이 폭망한다는 사실은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판에 몇 년을 있었는데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은 주범 탄핵 세력들은 문재인과 한패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자들이 아직도 당권을 잡고 김병준과 같은 좌파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놓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될라니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완전 악질 독재 정권의 폭정과 탄핵 세력이 자한당의 당권을 잡은 것이 자한당을 무력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문정권의 실정과 폭정이 내년쯤이면은 국민들이 몸서리를 칠 정도로 극에 달해 있을 것이고, 미북관계도 문정권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로 심판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양이 이끄는 99마리의 사자떼와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99마리의 양떼가 싸우면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99마리의 양떼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제 김병준이 쫓겨나고 황교안, 김진태 둘 중 누가 돼도 강성이고 당대표가 되면 힘이 실려서 뭔가도 어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약점을 찌르고 나가면 판이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희망이 우리가 지금은 자한당의 회초리를 때리고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원인을 찾고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도 탄핵 세력이고 그것도 모자라 당을 이 지경의 무력당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탄핵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고지가 바로 저기기에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구성TV는 신생 채널이라서 영상이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